안녕하세요. 금손 어서 오세요. 아직 금손이 아니시라고요? 걱정 마세요.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요. 괜찮아요. 곧 금손이 되실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 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약속. 텃밭 가꾸기는 마법 같아요. 작은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랍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걸 보는 건 정말 신기하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게다가 흙을 만지고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건 마음에도 참 좋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살면서 한 번도 식물을 심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처음은 있으니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지만 차츰 익숙해질 거예요. 몇 가지 간단한 팁과 요령만 알면 누구든 나만의 작은 녹색 천국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곧 자신만의 멋진 정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전문 용어나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도구와 약간의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쉽고 재미있게 할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떨듯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요. 텃밭 가꾸기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배움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기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장갑을 끼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멋진 정원을 기대해 주세요. 가장 먼저 이제 어떤 식물을 심을지 정해야겠죠? 초보 텃밭으로라면 키우기 쉽고 이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식물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민트, 바질, 차이브 같은 허브는 정말 죽이기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채소는 평소에 좋아하는 걸 심으면 돼요. 토마토, 상추, 애호박은 초보자들이 키우기 좋은 채소예요. 공간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채소들이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나 테라스의 화분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햇빛 요구량이나 물 주는 시기 같은 정보는 식물 꼬리표나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후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가까운 화원에 가면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화원 사장님들은 보통 식물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거든요. 이제 식물 친구들을 골랐으니 흙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 필요해요. 화원에 가면 보통 흙을 담은 봉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화분이나 용기에 심기에 딱이죠. 땅에 직접 심을 경우에는 쇠스랑으로 흙을 부드럽게 만든 후 퇴비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 퇴비는 마법의 비료와 같아요. 낙엽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유기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데 흙에 영양분을 듬뿍 더해준답니다. 도구는 걱정하지 마세요. 텃밭을 시작하기 위해 창고 가득 비싼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어요. 손삽, 장갑, 물 뿌리개만 있으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해요. 텃밭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그때 필요한 도구를 하나씩 장만해도 늦지 않아요. 햇빛과 물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좌우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물은 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고 어떤 식물은 그늘을 더 좋아해요. 대부분의 채소와 허브는 하루에 최소 6시간 동안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텃밭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해야 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매일 조금씩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듬뿍 주고 다음 물 주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깊게 자라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져봤을 때 2-3cm 아래까지 말라 있다면 물을 줄 때가 된 거예요.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식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는 잎이 젖지 않도록 식물의 아래쪽에 주는 게 좋아요. 잎이 젖으면 병충해에 걸릴 수 있거든요. 물을 줄 때는 항상 식물의 뿌리 부분에 집중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젖으면 병충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식물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깊게 살펴보면 식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를 관찰하는 것은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잎이 시들었다면 목이 마르다는 뜻이고 물을 더 자주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 주기를 조절하거나 비료를 추가해 보세요. 5번째, 귀여운 해충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 가끔 불청객이 찾아오듯이 우리 텃밭에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해충들입니다. 바로 성가신 해충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도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 해충을 쫓기 위해 독한 화학 물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답니다. 오히려 자연적인 방법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해요. 해충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텃밭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이 어우러진 환경은 해충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같은 유익한 곤충들을 불러 모으면 이 친구들이 텃밭의 해충을 자연스럽게 잡아먹어 줄 거예요. 이들은 해충의 천적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친구들이 텃밭의 해충을 자연스럽게 잡아먹어 줄 거예요. 해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잔화나 해바라기처럼 유익한 곤충들을 유인하는 꽃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꽃들은 유익한 곤충들을 끌어들여 해충을 억제합니다. 또 다른 친환경 해충 방제 방법은 비눗물을 채운 분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눗물은 해충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비누는 곤충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효과적으로 해충을 제거한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민달팽이나 달팽이처럼 크기가 큰 해충은 직접 손으로 잡아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리지만 해충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우리 식물을 위한 특급 간호. 식물이 자라면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토마토나 콩처럼 키가 큰 식물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나 지주를 세워줘야 해요. 바질이나 토마토처럼 특정 식물의 경우 순을 따주면 더 풍성하게 자라고 수확량도 늘어난답니다. 이걸 순지르기라고 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효과가 있답니다. 잡초 제거도 텃밭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잡초는 식물과 물과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뽑아주는 게 좋아요. 게다가 잡초가 없는 텃밭이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잖아요. 7번째, 계절의 리듬에 맞춰 텃밭 가꾸기. 우리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 텃밭도 계절에 맞는 준비가 필요해요. 가을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을 대비해 텃밭을 정리해야죠. 클로버나 호밀 같은 녹비 작물을 심으면 흙의 침식을 막고 흙에 영양분을 다시 공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짚이나 나무 조각 같은 멀칭 재료를 두껍게 덮어 텃밭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봄에는 서리가 내릴 위험이 없어지면 따뜻한 계절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답니다. 매년 새로운 텃밭 가꾸기가 펼쳐지는 거죠. 8번째, 텃밭에서 식탁까지 내 손으로 키운 텃밭 작물 수확의 기쁨. 텃밭 가꾸기의 가장 큰 보상 중 하나는 직접 키운 농작물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접 키운 싱싱한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허브도 잊지 마세요. 갓 수확한 바질은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향긋하답니다. 직접 키운 허브를 사용하여 요리에 풍미를 더하고 상큼한 차를 만들고 천연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수확한 농작물을 친구나 가족과 나누는 것도 텃밭 가꾸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와 가족들은 신선한 농작물을 맛볼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은 텃밭 가꾸기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어서 좋죠. 9번째, 즐거운 텃밭 가꾸기 되세요. 자, 여기까지 텃밭 가꾸기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텃밭 가꾸기는 배우고 발견하는 여정이에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우는 거죠.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많은 지식과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텃밭 가꾸기를 즐기는 거예요. 흙을 만지고 자연과 교감하고 직접 키운 음식을 먹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즐거운 텃밭 가꾸기 되세요.